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조지표를 말하다 바이너리 웨이브 MACD입니다. 바이너리 웨이브 MACD는 바이너리 웨이브라는 보조지표와 MACD를 복합으로 해서 만든 보조지표가 바로 바이너리 웨이브 MACD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이제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이동평균의 수렴과 확산의 정도를 보조지표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MACD죠. MACD를 활용한 매매법에는 바로 MACD 본선과 시그널이 골든 크로스 할 때 매수, 그리고 데드 크로스를 할 때 매도, 또한 MACD 본선이 영선을 돌파할 때 매수, 그리고 영선을 하향 이탈하면 매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의 수렴과 확산,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보조지표가 바로 MACD죠. 그럼 바이너리 웨이브 MACD는 바이너리 웨이브라는 보조지표와 MACD를 합성한 이제 보조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 바이너리 웨이브 MACD. MACD는 바이너리 웨이브를 MACD 타입으로 변형하여서 운영한 것입니다. 내용은 MACD 방식대로 바이너리 웨이브의 장단기 이동평균 차이를 구합니다. 자, 매매 방식은 MACD와 동일합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MACD는 MACD 본선과 시그널의 골든 클로스와 MACD 본선, 영선 돌파 때 이제 매매를 하는데 바로 이제 영선을 상향 돌파 시 매수하고 하향 돌파 시 매도한다. 그리고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 시 매수, 하향 돌파 시 매도한다. 자, 그러면 MACD와 매매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이너리 웨이브 MACD는 과연 이 보조지표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웨이브 MACD에서 구성을 보시면 바로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살펴보면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지수 이동평균인데요. 지수 이동평균과 어, ST, STO1, STO2. 자, 이게 바로 이제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그러면은 바이너리 웨이브라는 이 보조지표에서 이 수식이 해당되는 게 보면 지수 이동 평균과 바이너리 웨이브에 이제 해당되는 수식이 바로 자, 일정 기간의 기간과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으로 이제 구성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스토캐스틱에 대한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수식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MACD의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이제 종가와 이평선의 이제 정배열, 역배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제, 어, 지금 이제 MACD 웨이브, 이제, 바이너리 웨이브 MACD 이제 보조지표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 지수 2평을 쓰는데요. 지수 2평이 12와 26입니다. 그러면은 MACD에서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에 12와 26과 동일하죠. 여기에 이제 시그널이 포함된 게 9일에 이제 시그널이 포함되는데, 이 기간을 어, 합산을 하면 바로 이제 52일이라는 이제 지수 2평이 나옵니다. 52일간. 자, 그러면 지수 2평 52일은 바로 단순 2평 이동평균의 60일이 되겠습니다. 60일에 해당되고 바로 정별의 이제 여부를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MACD에서 영선의 기준선에서 영선 위를 돌파한다는 거. MACD 선이
MACD 본선이 영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바로 정별 도입이라는 얘기죠. 정별로 진입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평 매매 중에서 60일 2평 매매 중심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0일 2평에 정별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적으로 정별 매매를 해야 되는데 바로 MACD는 단순 이동평균선이 아닌 지수 이동평균선에서 바로 60일에 해당되는 정배열에 해당되는 바로 기준이 바로 영선이라는 얘기죠. MACD선에서 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ACD의 본선이 바로 영선을 돌파한다는 건 바로 정배열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ACD 본선이 영선을 돌파할 때 매수라는 거 뭐냐면 정배열 매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MACD의 정배열, 역배열, 바로 이제 영선 돌파냐, 영선 하락이냐, 또한 종가와 이평선의 정배열과 역배열. 자, 이건 뭐냐면 지수 이평에 MACD 본선에 NACD 본선에 12와 26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MACD 본선이죠. 이 지수 이평에 바로 시그널이 골든 클러스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이평의 정배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평의 정배열. 이평의 정배열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거냐면 단순 이동평균선에서 11선과 21선이 골든 클러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평 종가에서 이평 간의 정배열과 역배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지표를 통해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이너리 웨이브이라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수 이평간의 정배열과 역배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MACD에 MACD 본선과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바이너리와 MACD 보조지표하고는 이런 패턴이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MACD 같은 경우는 자, 본선이 시그널을 골든 클로스를 하는 거죠. 자, 본선이 시그널을 골든 클로스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바이너리 웨이브 MACD는 시그널이 본선을 골든 클로스를 하죠. 이게 이제 정별이란 얘기입니다. 이평간의 정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여기에 이제 포함된 내용적인 건 이런 겁니다. M봉전의 종가와 현재가의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이제 수식에도 이제, 어, 봤듯이, 해당 수식에서 봤듯이 스토캐스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에 50선 이상, 이하, 그거를 이제 가중치를 두고요. 마이너스 4 초과와 플러스 4 미만의 값이 출력되도록 만들어진 지표가 바로 어, 바이너리 웨이브 MACD 보조지표다라고 어, 수식상으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ACD 그리고 종가 그 다음에 이평선 그리고 현재가와 이전 종가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50선이죠. 50선 50선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지표의 조건을 가중치를 둔 이제 보조지표가 이제 바이너리 웨이브 MACD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MACD 본 보조지표와 바이너리 MACD를 서로 이제 비교 교차하면서 그러면 이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MACD는 영선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자, 이 영선의 기준선은 MACD의 영선의 기준선하고는 차이가 뭐냐면 이 부분은 스토캐스틱에
기준선 50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명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수이평 52선의 상단이냐 하단이냐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52일의 상단과 하단의 여부죠. 그러면 MACD 본선이 0선을 돌파했다는 건 정배열로 진입했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바이너리 MACD 같은 경우는 이 0선의 기준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스토캐스틱의 50 이상이냐 50 이하냐 라고 보는 기준이 되는 게 바이너리 MACD의 영선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ACD 본선 영선 돌파와 이 바이너리 MACD의 영선 돌파는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패턴적으로 이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시그널선이 바이너리 본선을 골든 클로스 하는 게 바로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정배열이고 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스토캐스틱 기준선 50 이상에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패턴에서 바로 매수의 패턴인 것입니다. MACD를 해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정별, 역별 여부와 그 다음에 영선 이상, 이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타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멤버십 스터디 방에서는 이 부분에 이 패턴에서 추천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을 예를 들어보면, 자, 바이너리 MACD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런 부분이죠. 골든 클로스인데, 영선 위에서 골든 클로스가 바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의 패턴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60선 중심이라고 했죠. 자, 60선 중심이면, 자, MACD가 이제, MACD 본선이 0선 돌파면 정배열이죠. 자, 그러면, 바이너리 MACD와, 자, 골든 클로스 정배열, 그 다음에 MACD 0선 이상의 정배열. 이렇게 볼 수 있고, 바이너리 MACD의 0선 기준선 이상. 이게 바로 정배열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타점 보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타점이라는 얘기죠. 또한 여기서 골든 클로스를 하면서 영선을 돌파했던 요 시기죠, 요 시기. 바로 타점. 타점을 볼 수 있었던 거였죠. 자, 여기도 짧게 나옵니다. 자, 여기도 짧게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바이너리 웨이브 MACD가 더 훨씬 더 좀 신뢰도가 있는 그런 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리지텍 보겠습니다. 브리지텍 바로 여기죠. 바로 이 부분. 그쵸? 그 다음에 정배열. 네, 정배열이 깨지지 않았죠. 정배열이 깨지지 않았고. 그럼 여기서 타점 잡고 61선을 보면서 정배열 패턴을 보고 MACD를 보면 이게 영선에 대드가 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패턴. 자, 라이프 시멘틱스인가요? 라이프 시멘틱스. 여기죠? 누가 봐도 여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올려줘. 자, 그럼 MACD에서 영선 깨지지 않고 위에서 이런 조정이 나온다? 이런 조정이 나오죠. 건전한 조정. 건전한 조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건전한 조정입니다. 굉장하죠? 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함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을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설명을 했지만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미만 값의
지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기준선을 0선만 할 게 아니라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0선뿐만 아니라 먼저 마이너스 4 추가, 그 다음에 플러스 4 추가죠. 자, 확인해 보면 기준선이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 4에 대한 기준선이죠. 자, 그러면 플러스 4 이상이 바로 주가의 이제 플러스 4, 요 근방에서 이제 형성되는 게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단기 고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단기 고점을 보여준다. 자, 위세 혜택 볼까요? 항상 이 부분이 단기 고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항상 이 부분이 단기 고점을 보여준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자, 볼까요? 브리지텍. 자, 항상 단기 고점을 나타내주고 있다. 매수하고 단기 고점 매도. 자, 눌리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 라이프 시멘틱스 항상 단기 고점이 나온다. 매수 단기 고점. 그럼 여기서 매수 단기 고점 아직 안 갔죠. 단기 고점이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고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항상 단기 고점이 나온다.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그다음에 한 번 찍고 눌리죠. 한 번 찍고 눌린다. 매수하고 자, 보시면 되겠죠. 자, MACD와 자, 여기 이 부분하고 좀 있을 때 여기가 좀 더 확실하죠. 자, 이 부분이 골든 클로스를 하고 이 부분이 MACD하고는 확실한 자리죠. 이렇게 타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죠. 여기가 확실한 타점. 그 다음에 이건 눌림이죠. 단기 고점 나왔죠. 선의 시스템 볼까요? 자, 선의 시스템 여기였죠, 여기. 자, 여기였습니다. 선의 시스템 여기. 그 다음에 뭐 단기 고점은 아니죠. 터치를 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자, 눌림목 또 다시 여기. 보이시죠? DB를 보시면 확실하죠, 여기. 확실한 자리. MACD와 보이시죠? 네, DB.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도 보시면 여기였죠? 이 부분 체크가 되시죠? 자, 여기 부분. 그렇죠? 알체를 볼까요? 알체랑 여기였죠, 여기.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자, 보면 오픈 엣지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나오죠? 여기였죠? 그 다음에 눌림목 여기였죠? 이것도 이제 눌림목이죠. 이것도 눌림목. 이녹스 볼까요? 이녹스. 여기죠? 확실한데? 확실하고. 눌림목.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너리 웨이브 MACD 이 보조 지표가 MACD를 좀 더 보완해주는 이제 보조 지표로서 확실한 보조 지표로 이렇게 이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너리 MACD, 바이너리 웨이브 MACD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타점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차트에 바이너리 웨이브 MACD를 설정하셔서 한번 패턴을 좀 종목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패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선 이상에서 골든 클로스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